유쾌하고 명랑한 여성 캐릭터를 그렸는데 어쨌든 마녀도 쏙 마음에 들었다. 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제가 뭐 모든 작품이 감동적이었지만 요 아마 하울의 성을 이렇게 만들기가 이거를 그려내는 게 미야자키한테 최고의 도전이 아니었을까. 성이 움직인다니. 근데 이게 작가로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고 여러분 다음 주에 포뇨가 그러니까 그림을 저는 뭐 이게 뭐 그림을 그려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뭐 거의 없어가지고 모르지만 포뇨가 이 그림으로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고 이거는 파스텔의 느낌을 살려가지고 포뇨 되게 곡선을 많이 씁니다. 곡선을. 그 기계의 이미지로부터 좀 많이 멀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키키 같은 경우가 요 하울이랑 비교해 볼 만한 뭐 그림적으로는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선생님 그거 별건 아닌데 네네. 갑자기 그 하니까 생각나는데 아니 이 계속 단벌 신사잖아요. 그 옷 그거 하나 입잖아요. 비? 잠옷 우리 그 있잖아. 소피가 계속 옷을 하나를 네네네네. 입고 생각해보면 모노노케 히메도 옷을 갈아입은 적이 네네. 없고 다 옷을 네. 갈아입은 적이 그 마녀 키키도 보면 그 까만색 옷을 계속 네네네. 입잖아요. 이거 뭐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작중의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 캐릭터랑 비슷하게 뭐 옷을 안 갈아입는 이유가 있나요? 뭐 이렇게 아, 네네. 굿 퀘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캐릭터를 그려낼 때 있어서 외모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못 보여드렸을 수도 있겠네요. 마녀 루시타, 라퓨타의 루시타의 머리를 양갈래로 할 건지 한갈래로 할 건지 까맣게 할 건지 빨갛게 할 건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캐릭터 부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야자키가 이게 성이다. 스토리를 아주 러프하게 이제 그리시는 거 대충 이러다 한번 날고 구르고 뭐 마법이 걸리는 요거를 할 거야. 근데 어디에 도착할지는 몰라. 이게 이제 센과 치로가 한번 그러니까 작업적으로 실험을 해본 건데 이게 그림이 큰 그림을 이렇게 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반환점 출발점 그 인터뷰 책에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가 개인의 생각을 모두의 생각으로 계속 밀어가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런 성격이 아닐까? 그러면 어떤 옷을 입을까? 이렇게 계속 가고 이런 성격이라면 그러니까 소피가 옷뿐만이 아니고 왜 그렇게 리본 2개로 머리를 묶는 걸까? 뭐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왜 그 레티 여동생 머리 그렇게 말고 있을까? 뭐 화장, 그다음에 마녀의 털옷 이거 자체가 그 캐릭터의 기질, 욕망,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캐릭터의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거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이데아도 있지만 이 질감이 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기여 가지고 이걸 스댕이냐 사기냐 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담을 수 있는 게 다르고 아마 그래서 옷을 여러 번 안 펼치는 거는 캐릭터를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런 이야기일수록 옷을 바꿔 입으면 지금도 제가 뭐, 하여튼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저 저주가 뭐야를, 이게 그 별들이 댄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춤을 추고 난리야. 저건 뭐야? 이거를 캐시퍼의 비밀을 풀기 위해 가지고 해도 너무 압축이 되어 있는데 캐릭터 옷까지 바꿔버리면은 겨우 음악으로 끌고 간 거예요. 제 생각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 테마를 장면에서 많이 쓴 작품 옷 같지가 바꿨잖아. 않나 봐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노란색 원피스 입히잖아요. 마지막에 노란색 바꿔 원피스. 입었네, 네네. 네, 노랑 옐로 주황색 돼 있어. 남자도 바꿔 입고 하울도 바꿔 입고 네네네. 완전히. 네. 하울도 불편하겠어요. 망토를 그렇게 걸쳐 싸. 근데 하울 같은 경우는 워낙 주얼리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자꾸 갈아입는 게 걔가 갈아입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거저거 다 상관없는 걸 수도 있고 산만한 걸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이렇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머리카락 색도 가짜였잖아. 걔가 그런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거 질문이 너무 좋네요. 소피가 옷을 안 바꿔 입는 거는 소피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젊으냐 늙으냐가 아니라 나이를 입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옷이냐 저 옷이냐를 입는 데까지로 가야 된다면은 옷이 중요할까? 난 난데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작품의 다른 주인공과 달리 소피는 더욱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질문 너무 좋네요. 선생님 그 나이를 잃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소피가 초반에는 그러니까 젊은 모습일 때는 긴 머리에 뭐 빨간색 머리, 뭐 갈색 머리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나이들 이렇게 얼굴이 바뀌면 이 머리도 짧아지잖아요. 네네네. 짧아지고 네. 회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사 가고 나선가? 그 네네네. 이후부터는 네. 하얀 머리인데 길어요. 네. 그게 나이를 잃는다는 느낌도 들기도 그렇다고 생각이 하고, 들고. 그리고 왜 미야자키 하야오는 얼굴을 크게 그리는 게 저 옛날 그 노라도 그렇고 얼굴 네네네. 크게 그리시잖아요. 네, 유바바, 제니바도 그렇고. 그래서 음, 저는 그게 욕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왜 네네. 머리카락도 욕망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계속 머리카락 왜 저렇게 하시는 거, 머리 왜 이렇게 크게 하시는 거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아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아니 아까가 아니라 소피가 나이 든 소피가 나이가 들어서 좋은 건 잃을 게 별로 없다? 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이게 어떤 삶의 지혜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능력이라는 게 이 큰 얼굴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왜냐하면 유바바가 그러니까 선악을 떠나서 이게 좀 나쁜 사람들 같이 저는 느껴졌었지만 유바바가 되게 능력 있는 그 그렇죠. 오너잖아요. 막 네네. 너무 예의 바르고 손님한테 되게 잘하고. 근데 욕망으로 하면 말이 안 돼, 이렇게 좀 안 맞을 것 같은 게 제니바는 또 같은 얼굴 사이즈인데 근데 이런 욕망이 좀 다르기도 이렇게 다른 욕망이니까 그럼 도대체 얼굴 왜 큰 걸까? 그리고 저 네네. 노라도 엄청 크잖아요, 얼굴. 네. 거긴 또 큰 데다가 땄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그랬었잖아요. 왜 우리 엄마도 늙으면 저렇게 우리 저렇게 예쁜 애가 아니, 늙으면 우려맞추면 된단 말이야? 그 네. 액자에 보면 노라 얼굴 되게 예쁘잖아요. 네네네. 젊었을 때 예쁘잖아요. 작은 얼굴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냥 이게 제 짐작인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 할머니에 대한 어떤 인상을 되게 지혜롭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은 그런 삶에 대응하는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을 봤을 때 어떤 큰 존재처럼 느껴지시나?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모자 쓰거든요. 여기 소피가 늙을 때나 네네네네. 젊을 때 얼굴 머리 크기가 어떻게 이거 어떻게 달라졌는데 왜 들어가? 모자가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정말 얼굴은 들어서 현실을 아까 그 옷은 왜 그래서 안 터지냐 이거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얼굴 사진. 네. 근데 안 풀리는 게 오늘 또 생긴 게 그 마녀 있잖아요. 네네네. 이따시만 하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네네. 해결해야 되지? 뭐 이런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 얼굴이 사이즈. 큰 거, 네네.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캐릭터, 이제 지난주를 이어오면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강필쌤이 얘기하신 거 이거 아마 다 틀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때 안 했는데 이런 거 전혀 안 중요해. 그걸로 네,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는데, 까먹었네, 그 사이. 다시 돌아가서 하려던 바는 이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를 내는 데에 아까 그 옷도 있고 얼굴도 있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성숙한다, 변한다, 능력을 갖는다는 거를 미야자키 하야오가 초반에 그러니까 너무 느낌이 거리감도 되게 재밌게 저는 오고 쌤들도 그러시죠. 나우시카는 캐릭터성으로 보면은 너무 많은 걸 갖고 너무 많이 이 울음이 되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이런 걸 느끼고 이런 짓도 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뜨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거울에 나를 보면 근데 저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진짜 누가 보면 막 이런 느낌의 그 마음의 심연의 그 복잡함 같은 거를 점점 더 이제 이해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캐릭터의 구축에 서면서 그런데 그거를 지난주에 그게 이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돈이 많아지는 이건 진짜 하수고 그건 촌스러운 거고 표정이 달라지는 표정이 그래서 센이 뚱 하다가 안녕 하면 뭐 괜찮아 그래서 뭐
똑같은 길을 똑같은 사람이랑 걷더라도 그 경험 속에 이 사람의 표정이 얼마나 달라졌냐를 너무 우리가 이제 감동적으로 본 것처럼, 근데 표정이라고 하는 이 안면성이라고 하는 게 캐릭터의 미세한, 배우도 그렇지 않을까요? 배우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조건에서 동작의 디테일에 민감한, 우리가 얼굴이, 그리고 이거 맞죠? 포유류 중에 얼굴을 보고 다 네 발로 그러니까 걷기 때문에 얼굴을 보는 거고, 네 발로 기면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다르게 이렇게 앞면에 골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앞면이 가진 독특한 디테일을 되게 주목하고 있는 거는 맞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얼굴을 되게 유의하실 건데 얼굴의 장식, 머리카락 색깔, 남자애들 단발머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네요.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게 약간 중성적인 것 뭐 제가 편견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게 있고, 얼굴, 그 다음에 가온하시, 얼굴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기현 쌤 말씀하신 것처럼 큰 거는 뭐냐. 그래서 늙음의 풍요함을 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거에 근데 이 큰 얼굴이 저는 덧붙이고 싶은데 주름으로 가득 차 있다. 아마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얼굴에서 여러분 이게 더 놀랍지 않으십니까? 눈을 왜 그렇게 크게 그리시나? 이게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가장 사실적이지 않은 게 눈 큰 건데, 눈이 캔디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이건 포기가 안 된다고. 이렇게 일단 상냥함. 그다음에 일단 또 하나가 있는데, 몇 번 울어야 되면은 큰 눈이 좋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현실적 고민. 그다음에 뭐 이러는데, 안면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인류학적으로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 얼굴이 태도와 품성과 성격과 이런 걸 다 실어 나른다는 거를 미야자키는 알고 계시는데, 이걸 그렇게 유려하게 그 할머니 그린 그 모든 아트북에 이제 캐릭터를 창조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림이 확 비약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 크지 않았어요, 유바바가. 근데 요만요만하다가 갑자기 몸에, 그러니까 이등신이 되시잖아요.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되게 과감하고 이게 아주 적극적이신 거고, 손에 그 해석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좋은 포인트죠. 옷과 이거 포인트. 그러니까 하울은 되게 적게 쓴 거예요. 장식을 네, 강 교수님. 아, 표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 설리반한테 나 이제 알 것 같다 이렇게 막 이제 네, 따다다다 얘기할 때는 생각해 보면 젊은 나이긴 한데 맨 처음에 시작해서 모자 가게에 있던 사람하고는 표정이 완전히 다른,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할머니랑 할머니 그렇죠, 점점 그렇죠. 당당해졌던 그 네. 할머니랑 더 가까울 정도로.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 외모가 같은데 표정으로 그 차이를 설명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건데, 근데 그게 꼭 그 말뿐만 아니라 어떤 전달이 되는 그 그림의 능력? 이런 게 대단한 것 되게 같아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지금 가벼운가를 이게 되게 그 달리기로, 아니면 그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좀 쉬운 것도 있고, 우리는 얼굴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힙합 보시면서 바쁘구나 아프구나 이런 거 아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도드라져 보여도. 근데 얼굴을 읽는 능력은 인류사가 발달시킨 거여서, 그런 게 그림을 그릴 때 되게, 그리고 아마 도전받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그 구부렸다 폈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쓴 거고, 주름의 수를 바꾸기도 한 거고, 그리고 되게 머리카락 자른 거 네. 좋아하세요. 머리카락 자른 순간 표정이 네네. 완전히 변해요. 아주 가장 네. 최고의 복장은 머리털이야. 네네네네. 머리를 꼭 잘라. 머리카락을 네.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누가 머리가 제일 예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소피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이제 기겁한 캐릭터도, 여주인공인데 할머니라니. 우리가 예쁜 소녀를 못 그리지 않는데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미야자키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시는데, 여성성에 대해서 자기 성품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이거 되게 좋은 평가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여성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 여성이라면 자기의 그 어떤 태도,
그다음에 기질 이런 걸로 자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 하울에선 전면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캐시퍼는 어떠셨습니까? 캐시퍼는 뭐 캐릭터 상으로 이제 감정이 캐릭터인데 불이 캐릭터가 된 것도 있지만 제가 팔을 가지고 그 요리하고 나면서 이런 거 그다음에 막 그 갑바가 생겨가지고 이걸 막 들어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야비하기도 한데 재치가 있기도 하고 내가 뭘 하는지 모르기도 하면서 그 이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소피랑 주거니 받거니 막 하는 것도 있고 마르클 같은 경우도 원래는 17살 소년인데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거 가지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 17살 남자아이를 그 집에 넣으면은 원래 18살 여자아이가 그 집에 들어간 건데 여러 가지 조건, 긴장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걔도 마법을 쓰는 건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다 이게 케이트가 이게 조정이 계속된 거 걔가 왜 필요할까요? 걔가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또 근데 소피가 모든 구간에서 황야로 가서부터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 과거로 갈 때까지 그 걔가 계단 한 칸 못 올라가는 걔잖아요. 근데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에라 뛰어가가지고 그런 게 그러니까 선악, 이탁, 뭐 적, 뭐 이런 모든 것이 어떤 수준에서 서로 다 의지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동물까지 들어가고 재밌죠. 저는 저기 미야자키의 그 상상력을 진짜 받쳐주는 것까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에 좀 더 실감됐던 게 그 표현력이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캐스퍼가 그러니까 불을 그렇게 네.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느낌이 있는데 또 되게 투명하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귀엽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너무 좀 팔이 또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나무가 오면 또 거기에 맞게 또 찌그러졌다가 뭐 네네. 이런 뭐가 매달려 있고 네, 뭐 그런 표현들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네. 드로잉들이랄까? 그리고 저기 하울 대사 중에 좀 재밌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아름답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다고. 머리카락. 네. 그게 너무 막 재미난 거예요. 소피가 짜증이 나가지고 예. 근데 그때 몸이 완전히 이렇게 흘러져 내려가지고 그 막 액체가 감정이 막 되잖아요. 찐득해. 예. 근데 그것도 저는 좀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너무 잘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대단해. 자체를. 예. 예. 우리가 그래서 축 처진다, 뭐 아니면 그 느낌. 꿀꿀해. 이게 형상화 대단한. 그래서 보는 내내 약간 저러다 진짜 몸이 없어질 것 같아서 좀 불안함이 조금 있더라고요. 몸이 녹색깔로 계속 녹여져 네네네. 갈 때. 네. 그리고 또 황하의 마녀가 계단 올라갈 때 있잖아요. 어, 땀범벅, 어, 땀범벅인데 이제 또 살이 막 이렇게 완전 이렇게 축축 처져가지고. 이제 처져가고 근데 그걸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봐서 표정 같은 게 화면에 꽉 찰 때 그럴 때 막 이렇게 드로잉의 표현력이라는 게 선. 네, 선 그래가지고, 너무 네.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는 뭐냐면 선 음. 작업을 하는 건데, 그 만화랑 같잖아요. 근데 만화가 아니고 이게 움직임을 넣어야 되는 게 자기는 선인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흑백이고, 색을 넣어야 되고, 이게 연속을 만들어내야 돼, 선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건데, 여러분, 포뇨는 면입니다, 면. 포뇨는, 제가 뭐 그림 전혀 모르지만, 이게 면에 대한 느낌을 되게 많이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포뇨의 앞권은 파도인데요. 아니, 파도가 어떻게 되게 과감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외워보자면, 많이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리고, 계속 그린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네, 통찰인 거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도대체 뭘 보시는 걸까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놀라운데, 철학책 읽고, 사회 분석한 책을 읽고, 이렇게 소설을 읽고, 뭐, 그런 인간을 이해하신 게 아니라, 지나가는 개구리 보고, 벌레 관찰하고, 초등학교 뛰어가는 애들 보시면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공부가 뭐고, 그다음에 그리는 능력도 물론 타고나셨대. 너무 그런데
모두가 어느 정도 타고난다면 요까지 갈 수가 있을까? 진짜 놀랍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 유달리 음악이 좀 잘 아, 들어오더라고요. 네네네네. 음악 얘기는 뭐 항상 강조해서 얘기해 주시기도 했고 음악 다 좋았는데 뭔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계속 이렇게 좀 나와서 네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좀 대조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던 게 모습들이 사실은 그 하울의 성도 이게 이제 국면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되게 이제 처음에 거대했다가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다 네. 무너지고 나서 하울 구하러 갈 때 보면 또 되게 몸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저기 이렇게 캐스퍼 막 살려 가지고 다시 막 이렇게 힘내라고 막 이렇게 응원해 가지고 다시 집을 만들 때 그때는 사실 그냥 원래대로 만들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 장면이 등장하기 네네. 전에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만들겠지. 이렇게 근데 완전히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짜그맣게 만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좀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뉠 때는 정말 판자떼기에 다리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모습은 계속 좀 바뀌는데 그리고 인제 그 소피도 계속 좀 늙었다가 젊어졌다가 뭐 머리랑 이제 네네. 그 뭐 리듬이, 주름은 네. 없는데 머리는 회색이고 막 인제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그 사실 하울도 또 모습이 계속 바뀌잖아요. 머리카락 색깔도 바뀌었다가 새였다가 막 이렇게 바뀌는데 음악은 인제 계속 네, 좀 그 이렇게 일부러 일관되게 그런, 네. 오는 네. 그래서 아마 더 좀 잘 들어왔나 이 생각이 네. 저는 지금 이 들더라고요. 전체를 그리고 리듬이 되게 음. 해저목말을 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음. 주선율을 되게 강하게 써 가지고 음. 끌어가고,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 사이에 연속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 음악이다라고 해가지고 음악에 엄청난 거를 부여하시는 건데, 이 히사이시 조에게 설명하실 때 이런 이야기다가 아니고 내가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정서, 아니면 이 이야기가 뭔지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 문제의식, 그다음에 그러니까 되게 이미지적으로 대화를 계속 나누시면서 나왔는데, 히사이시 조라는 이 1세대 영화 감독이나 다름없고 요 작업을 20년 뭐 30년 하면서 이제 그분도 어마무시한 거장이 되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화라는 게 되게 복합적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이거는 절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케스트라를 쓰는 거는 모노노케 히메부터 오케스트라를 쓰고 녹음 자체를 콘서트 홀에서 한다고, 스튜디오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에어, 공기, 울림 이런 거를 또 그 자체가 서사시적이었잖아요, 원룡공주가. 근데 이거는 심플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토토로 선생님, 네, 궁금합니다. 아, 저요? 네. 저는 소피가 되게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왜 불쌍했냐고 하면은 얘가 지금 나중에 이제 그 하울이 집을 나가고 나서 마녀도 돌보고 애기도 돌보고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육아와 개호와 집안일과 이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엄마가 와가지고 배실 때리고 가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엄마를 왜 등장시킨 건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엄마를 등장시켰지? 하는 약간 좀 생뚱맞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네네네. 소피가 훨씬 더 불쌍해 보이는 역할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마법에 걸렸다 이런 거는 그냥 다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하울도 몇 번을 봤는데 이번 볼 때는 그게 너무 이렇게 꽂혀가지고 청소도 다 해야 돼 혼자서. 그러니까 너무 나쁜 남자잖아요. 얘 그러라고가 소피만 들으라는 거예요. 얘 너 말만 뭐 하고 했어? 아무 그래서 너 계속 뭐 했어? 이번에는 왠지 제가 꼬여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죠.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만 되게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색다르게 봤어요. 네. 이 엄마 있잖아요. 엄마가 저는 계모인가? 요새 계모인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저한테 니네 엄마 계모다 했더니 애들이 기억하시죠? 제 애들이 가족 소개란에 계모 써가지고. 제가 아니 그래서 데모인데 뭐 길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때 지나간 적이 있어요, 1학년 때. 선생님도 이상하게 물으시고 저도 이상하게 아닌 건 아닌데 기라고 할 수도 없고 막. 그런데 그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목한 거는 엄마를 안을 때, 자, 엄마 키는 이것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 키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키는 필요했습니다. 엄마를 가고 난 다음에 마르클이 소피 갈 거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 안 가. 그리고 나는 엄마랑 화해했어.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가족이 지금 소피에게 소피는 참 안 됐다고 해야 될까? 기회라고 해야 될까? 아버지가 부채를 남겨 가게를 남겨. 엄마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엄마 또 결혼하셨더구만요. 그리고 엄마가 레티 되게 닮았잖아요. 아버지는 소피를 닮았겠지.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가족이 아니라 다른 가족으로 지금 전개돼야 된다는 어떤 그게, 그리고 관계랄까? 이 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 안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것이, 이런 형태의 가족이다라는 거를, 다문화 가정, 다저주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엄마와 요 부분을 그냥 지금 토토님 질문 지어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건너가도 되죠. 다른 거 너무 많이 건너갔는데. 근데 있음으로 해서 훨씬 더 주장을 강하게 쓸 수 있고, 요 키는 그 마르클의 그 말과 함께라고 생각을 하면은 설리반이 시키기 좋았다, 요 해석보다는 가족의 문제를 전개시키기 위한 키로, 왜 여동생을 안 썼지? 엄마를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자매보다. 닮았으니까. 동생이 와서 가방 놓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엄마여야 되는 이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하울, 제가 이렇게 같이 둘이 손잡고 집에 안 들어간다. 이 하울 들어갔네. 그런데 자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우리끼리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반전이 캐시포 가라 그랬는데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설은 그게 영화 프로에서 방구석 일렬에 그거 제가 보니까 그 변영주 감독이 얘가 길들여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버릇이 아주 안 좋게 길들여졌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모든 저주와 원한과 이게 거기서 새로 열리는 게 아닐까요? 돌아온 캘시퍼도 걔가 걔 아닐 거고, 되게 재밌게 구성이 되는 그런 가족의 형태, 공동체.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가족이라든지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그 규모가 되게 작았고 이러는데요. 근데 이제 주로 뭐 공주나 어떤 사명 중심으로 돌아갔던 거랑 달리 이 작품은 이야기적으로나 이게 그 여러 가지 비교의 국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많이 들여다본 작품이기도 하고, 내 마음이 어떤 존재들로 우글거리고 이 관계 속에 책임을 느껴가면 좋냐면, 그 트루러브의 그 외연도 확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토토쌤 말씀도 너무 좋네요. 소피가 사실 하울만 돌본 게 아니고, 사실 하울도 집에 잘 없고, 그래가지고, 그 마니어 밥도 먹이고, 그거 기억나시죠? 그 청소하고 나서 밥 먹어 이러잖아요. 아니, 밥 먹어? 방금 비행기 밖에 떨어뜨렸는데. 이게 소피가, 많은 거를 데리고 가는데,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럴수록 허리가 펴지다니. 이게 좀 어떤 세계관에서 나온 건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들면서 그 가마지 있지 않습니까? 가마지. 그러니까 이게 가마지와 유바바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것 중에 그래도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캐릭터라든지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구심으로서 일자라는 어떤 유바바 같은 존재를 더 이렇게 중요시하게 봤기 때문에 유바바를 쌍둥이로 했다, 뭐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걸 보면은 유바바라기보다는 가마지죠, 가마지. 가마지가 불 옆에 있고 그 옆에 자지 않습니까? 그 파티션 안 돼 있는 공간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마지가 자기 이불, 자기 방석을 주는 거긴 하지만 거기서 돌보고, 그 다음에 그 불이 있는 장소에 가마지가 있었는데 그 온천장도 거기가 입구고, 여기도 지금 불이 물론 뭐 구조적으로 불이 근본에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게 입구처럼 그려져 가지고, 저는 성의 어떤 기능, 기본적으로 온천장 모티프, 가마지 같은 존재로 또 캐시퍼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이게 관계의 그 어떤 형태나 모습 뭐 이런 거를 그 온천을 많이 가져갔다는 생각도 하게 됐었는데요. 가마지 대신에 이제 할머니 이렇게 된 거고, 여기도 어마무시한 노동을 부여했는데 그 노동이
다 집안일인 거죠. 집안일.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 네,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면. 네, 강평 선생님. 선생님, 근데 황야의 그 마녀가 네네. 사실 저주를 하고 자기 풀어달라 했더니 나는 걸 수만 있고 풀 수는 네네네. 없어. 이렇게 네. 얘기하고 또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갈 때도 아니 자기를 그럼 이제 풀어줄 수 없으면 개고생 한번 해봐라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막 이게 나중에 그 설리반 앞에서 쉴드를 쳐주잖아요. 왜 어떻게 이럴 수 네네네. 있냐고. 그리고 사실 계속해서 배신을 때리고 뒤통수를 계속 치잖아요. 자기가 네네네. 이렇게 떠먹여줬던 방금 이렇게 떠먹여줬던 돌봐줬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도덕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하야오 선생님은 이런 사람을 돌봐야 돼. 이런 사람도 아니 거의 약간 보살설. 그러니까 진짜 그 마녀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그 마녀는 아니잖아. 황야의 마녀처럼 내 인생에 깽판을 치진 않았어. 그럼 내가 이해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 가서 마녀인가 이런 생각이 그런 거 있는가 이런 걸 반성도 하게 하지만 해석을 좀 더 밀어보면은 그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사람도 이런 해석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게 꼭 얘가 그리고 마녀가 착각한 거잖아요. 하울이 얘를 좋아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간 건데 사실은 뭐 하울은 이러저러 그때 아니었잖아요. 하울은 지금 모르는 상태고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런 지금 우리 저주죠. 지금 왜 우리 이렇게 만나 있어. 지금 이 시간에 딴 데 가서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조건에 대한 그냥 이해와 받아들임이라고 해석을 더 하고 싶고 근데 이제 또 이게 여러 가지로 뭐 연령대가 애니메이션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애들하고 보기에는 지금 뭐 제가 애들을 너무 높이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가 되게 복잡해서 어린 친구들은 어떤 걸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도덕적 메시지를 넣기가 좋죠. 이렇게 함께 잘 살아야 돼. 이해를 해야 돼. 그런 해석을 그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우리는 좀 더 세련되게도 갈 수 있는데 마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좋더라고요. 저는 그 계단씬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단씬. 계단씬에 마녀를 깊이 이해하게 됐고 둘이가 이제 링크가 된 거죠. 링크가. 왜냐면은 노인이 된다는 거라는 차원에서 이 소피가 마녀를 이해한 거잖아요. 그전 국면은 어떤 거냐면은 나에게 저주를 걸어? 쟤는 마녀고 나는 소녀고 이런데 계단 앞에서 둘 다 늙음의 차원으로 가가지고 국면 자체가 이 소녀와 마녀보다는 글쎄 굳이 말하자면 한 차원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늙은 수준에서 보면 이거를 이해하지 않는 쟤는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설리반이. 그러니까 마녀 계열이면 설리반과 황야의 마녀가 같은 세트여가지고 이런 일을 시키는 니네 마녀들 다 나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늙음의 계열에 이렇게 링크된 거고 여기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리반 앞에서 마녀를 실드 쳐준 거는 약자가 있지 않아? 초대받은 자가 있지 않아? 이런 해석 이러면 어떻습니까, 강병생? 네, 선생님들이 해석에서 이렇게 우리가 더 나아가면 글쎄요, 조지 오웰의 카탈루니아 창가라는 작품에 조지 오웰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물통을 빼간 새끼를 내가 용서할 수 없을 텐데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내가 지를 살릴지도 모르는 내 물통 들고 가겠어?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는 확 뭔가를 그러니까 내 일신상의 일희일비를 넘어서서 어떤 조건에 이르면 모두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겪어보면 뭔가 이제 세상의 어떤 부분을 확 이해를 하게 되는데 노인이 된다고 하는 어떤 테마 안에는 약자 그다음에 이렇게 먼데 있는 자, 뭐 황야 소외된 자, 요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저주를 내린 사람인데 용서해라기보다 이 소피가 계단을 통해 가지고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켜놨군요. 그래서 되게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를 쭉 봤는데 그런 느낌이 전 되게 강해요. 모든 영화 음악들이 그러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련하다 느낌이 안 드세요? 네. 뭔가 굉장히 쓰러질 것 같은데 이어지고 굉장히 희미한 것 같은데 선명하고 굉장히 애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 우리 세계가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세계 어떤 도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야라고 꼭 계속 그렇지도 않죠.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되게 이 영화 한 편 볼 때마다 어떤 포인트가 아련한지가 진짜 저는 개별적으로 막 쓰고 싶다는 생각 들었는데 네네. 굉장히 그런 걸 되게 많이 불러일으켜요. 그게 이제 허무가 아닌 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도 지난번에 선생님이 모든 무의식을 건든다 그랬잖아요. 진짜 건든 게 있어요. 무의식과 의식이 왔다 갔다 걷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마음의 네네. 어떤 거를 불교적으로 정말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는 네. 이 아련함 정서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전체가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발랄한 것도 지금 이게 약간 단조고 박자가 조금 어긋나 있고 요게 이제 미야자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게 뭐 생을 낙관하고 비관한 이런 걸 넘어가지고 어떤 정서를 이게 약간 그림을 그리는 능력도 대단한데 이게 어떤 정서적으로 우리가 삶을 이해한다는 거에 어떤 뭐 수위랄까? 이런 느낌도 들고 선생님들도 막 음악을 공부해보고 싶다, 그림을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네, 이런 세상에 이해해야 될 것이 아주 많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나쌤 어떠십니까? 저는 네네네. 네네네. 저 짧게 할게요. 네네네네. 저도 풀떼기 선생님처럼 제가 그날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영화를 보고 위로받는 느낌이 그럼요, 들어갖고 네. 한 2번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네. 괜찮아 뭐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그렇죠, 음악이 그렇죠. 주는 악권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늙음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늙음이라는 게, 내가 죽을 거야. 이거라기보다 내 조건을 계속 이해해 갈 때 뭘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영화에서 쌤들도 아마, 아까 너무 좋네요. 뭐, 나무주연상 누구 줄 건가, 우리끼리. 아니. 그럼 이제 노미네이트 시켜가지고 탈락시키고 막 투표하고, 이런 게 진짜 그 예술작품을, 특히 서사가 있는 작품을 볼 때 재미가 있고 그런데 명장면 같은 거 여기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 계단 씬 이게 막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는 일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냐고 계단은 천지로 오늘 많이 오르셨을 때 내려가고 지하철 가고 이게 그냥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단을 오르는 일이 걔에게도 마녀에게도 소피에게도 너무 힘들었다는 그 계단, 그 반튼의 계단을 이해한다는 게 각자가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많은 문제들이 누군가에게 깊은 골이 돼서 건너갈까 말까를 막 힘들고 그 개 같은 경우에는 안 들고 가면 못 올라가고 이런 게 넓혀주면 내가 겪는 문제가 너무 힘든 거 맞고 그러나 타인에게도 이것만큼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야를 넓혀주는 그 디테일의 힘과 움직임, 영원히 고정되지 않은 움직임이 주는 생기, 이게 뭐 인생 좋아 이게 아니라 만물은 다 움직이고 우리는 모두 그 선악을 넘어서 그러니까 길에서 살고 그거의 결과는 아무도 모르고 근데 그거 자체가 저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재밌고도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남은 게 실은 4번이었어. 2번이 남은 줄 알았더니 제가 해보니까 이게 4번이 남은 거였네. 하지만 약속한 게 2번 남은 거니까요.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일 좋은 작품은 나에게 적어도 이번 6월에는 요거야. 이런 거 꼽아 보신다든지 아니면 그 음악 그래서 우리 원래 1분 전에 끝내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황야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황야 이미지 앞부분에 여기 마지막에 목동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우리 수정쌤이 또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목동 이게 마지막에 초지가 끝나가고 되게 돌 이미지 좋았고 이렇게 이제 그 전체 뷰를 크게 잡는 거 있습니다. 크게. 그런데 그 수도라든지 이런 게 크게 잡히는 게 아니고 이 황야를 보면서 이렇게 좀 큰 시선으로 오고 지금 소피가 되돌아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게 이때 이 소피가 되게 과묵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본다든지 시선이 다 밖으로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들도 이렇게 되게 무뚝뚝하게 있는 장면이랄까. 이 해지는 지금 컬러도 막 너무 은은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화 같은 거 보면은 소피가 걸어간다든지 여기 이제 공장 마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굴뚝이 높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소피 모자 가게가 이 오른쪽에 붙은 그건데 별로 뭐 변변치 않은 데죠. 계속 저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바닷가 마을처럼 좀 이렇게 그 물고기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이렇게 풍요로울 것 같지만 군함이라든지 이런 게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젠킨스의 이 마법 마술 가게인데 이게 이제 잘 숨어져 있고 이게 너무 다르죠. 앞에 거 보시면 그 색감도 다르고 그림도 다르고 여기는 뭐 고도로 컬러를 써가지고 세련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이렇게 사람을 그릴 때 여기 지금 도망가고 이래서 도시가 되게 불안하고 사람들이 되게 긴장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좋아했던 게 이 지금 이 소피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 집 찾아와 막 이런 건데 뭐랄까 이 낯선 자를 만나게 하는 황야라고 하는 게 뭐 마음의 풍경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기대하게 하는 의미에서 저주는 나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공간이 편집되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게 날개가 그려져 가지고 이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되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위 중간 아래 되게 구조적으로 안정돼 있는 게 왼쪽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왼쪽은 지금 다 붙어가지고 덜그덕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창밖을 보는 씬 같은 게 이제 좋았고 여기 그 네 개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할 때 이걸 다 따로 붙여가지고 중심을 먼저 움직이게 하고 각자가 다 시차를 둬가지고 덜그덕거리게 한 기법을 써가지고 이게 상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핵심은 부분이 다 따로 놀지만 한 몸에 있다. 이게 공동체적 이미지인 거죠. 마녀는 마녀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할 게 다 따로 있는데 한 집에 있다. 이렇지만 뭐 가족이 아닌 건 아니다. 그다음에 불의 이미지를 끝부분에 이렇게 캐시퍼의 불도 있고 이거 그 제니바 집에 그런 불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부르는 불 이런 것도 있고 그림으로 난장판인 거 그다음에 조감도 이런 거 많이 그리셨다는 것도 보고 하부를 집중하고 있고 요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2층 이상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시선이 차단된 이런 거를 쓰기 때문에 움직임과 실제로 무엇이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주 있는 거다. 그다음에 초반부터 다 아랫부분 나오니까 바닥, 배. 그러니까 하부구조, 상부구조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누가 이 세계의 식탁을 차리는가. 이거 책 제목이죠. 누가 이 집을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그다음에 입으로도 나중에 뭐가 들어가죠. 비행기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고 요거 할 때 이게 이제 이 마녀랑 이 그 마르클만 남았을 때 둘이 이렇게 고개 수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두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막 이래서 그 수그리고 있는 것도 되게 묘사가 좋았고 이게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게 아마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초반 몇 초 컷에와 마지막을 무게감이랄까 이게 마음의 무게다 그런 말씀 이게 이제 쉬는 것 같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 그리고 늘 입을 벌리고 있다와 그 휴식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요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재영 쌤이 불도 되게 잘 표현했는데 기억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어 되게 물 같은 기도 하고 뭐 저평 같기도 한 이런 것도 이미지적으로 너무 좋았다 생각이 들고 황야가 이런 게 저주다 나를 보호하고 내 마음에 뭔가 억지로 들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아까 먹는 거 이거 그 계란 몇 개? 계란 6개 그 햄 베이컨 몇 개? 3개 요게 이 하울 식탁이다 이렇고 이게 이제 방을 비교하려고 하울의 방은 잔뜩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방어적이고 여기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었고 하울이 나중에 괴물이 된다고도 하면 저 방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하울이라는 공간이 마음의 공간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포크를 저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숟가락을 선택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애를 배려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주는 거, 저주는 아까 3인 메커니즘. 이게 이제, 헌신, 인내, 이해, 트루로 보고, 나를 잇는 거, 그 다음에 성숙과 변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거칠게 찾아보기는 했는데요.
공간 자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왜 디테일과 움직임은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긍정하는 계기가 되는가, 요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오바를 했네요. 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